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건 바로 죽음이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금입니다. 5월은 여러분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번에 세금을 내시면서 기분이 흐뭇하셨나요? 아니면 착잡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세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걸까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세금은 기원전 2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세금의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세금은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이었고 세금을 담당하는 징세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코를 베는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형수술의 기원이 이때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세금은 국가가 형성된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즉 세금이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징수를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25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25가지의 세금을 모두 내시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10가지의 세금은 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 간단하지만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라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의 살림과 시도,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서 내는 국세, 그리고 지자체의 살림을 위해서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세가 14가지, 지방세가 11가지, 그래서 모두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부터 살펴보면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집니다. 관세는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고요. 그런데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는 수출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수출세는 1967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폐지되었습니다. 통과세 역시 197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수입세인데요. 국내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이 있다면 당연히 외국산이 훨씬 잘 팔리고 국내산은 팔리지 않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국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에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높이면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되겠죠. 이렇게 국내산의 경쟁력이 외국산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출 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 14가지 중 관세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13가지가 내국세입니다. 그럼 내국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보통세가 10가지, 목적세가 3가지입니다. 우선 목적세가 간단하므로 목적세를 먼저 한번 다뤄볼까요? 목적세란 말 그대로 특별히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세 3가지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세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부과되어 징수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매우 여러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먼저 국세 중에서는 관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액에 부과가 되고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액, 그리고 레저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세 반대편에 있는 보통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세 13가지 중 목적세 3가지를 제외하면 보통세 10가지가 남습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요. 이 둘은 공평하게 5가지씩인데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즉 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즉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의 5가지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간접세의 5가지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직접세에 관하여 조금 더 들여다보면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5가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신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께서 경제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경제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인데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하여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둘째, 12억 미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접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 영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의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담배나 휘발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주세는 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지세는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을 할 때에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세율이 1만 분의 35, 0.35%입니다. 이제까지 국세 14가지, 관세와 내국세 1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